저희랑 하기로 하시고 나서 저희가 실제 공사는 2년 뒤에 2년에 대한 임대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억은 최소 2억은 손해본 거다. 안녕하세요, 빵대리 송이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중고건물 사시면 안 됩니다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1편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축이 가능한 것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 전 검토는 물론 내 건물을 중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 첫 번째 내용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세입자 명도랑 네. 세입자분들한테 공사협조 동의서를 받는 내용입니다. 중축이 가능한 건물에서 공사를 할 때 세입자가 명도가 안 돼 있거나 세입자가 공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를 한 2년 뒤에 하거나 뭐 3년 뒤에 하거나 이랬던 실제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송파동 건물도 1층에 커피빈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커피빈이 명도 조건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랑 하기로 하시고 나서 저희가 실제 공사는 2년 뒤에 2년에 대한 임대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억은 최소 2억은 손해본 거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는 세입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명도가 된 건물을 사시거나 네.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라는 동의서라든지 서류 같은 것들을 받아놓으신 건물을 매입하시면 개발을 할 때 훨씬 용이한 거죠. 그래서 매입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매입하시기 전에 그 중에 꼭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건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그래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뭐 조적조, 연화조 이런 게 있는데 조적조, 연화조가 시멘트 벽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지은 건물이라 네. 그 건물에는 중축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물이 논현동 현장인데 네. 여기 최상층이 조적조였어요. 이 건물이 위로 중축을 하나 하거든요. 워낙 위치가 강남 대로변에 있으니까 건물 공사비가 한 7,500만 원 정도.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의 구조를 확인하고 네. 조적조인지 아닌지 꼭 체크하시고 매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우리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건폐율이 여유 있고 용적률이 여유 있는 건물은 네. 뭔가 부동산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 사례로 하나 네. 뭐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메디칼 건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이 신림역 근처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원래 한 70평 정도 되는 건물이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근데 여기가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여유가 있었어가지고 뒤쪽으로 건물을 늘려가지고 네. 전용 40평 병원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 바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평중축, 수직중축을 통해서 각 층에 다 2세대씩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수익률이 한 3, 4배는 되셨을 거예요. 약간의 면적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사님 그러면 다음 네 번째 항목 설명해 주세요. 네. 20평 이상의 중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은 필수 조건이다. 근데 용적률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중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동에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는 2개 층을 중축했어요. 면적은 거의 500평 돼요, 여기가. 그렇게 연면적이.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으로 따지면 주차장이 10대도 이상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 건물엔 주차장이 딱 2대입니다. 우리가 중축을 하면 1, 2, 3층은 옛날 주차장법을 따라가는 거고 맨 상부층 2개만 현행 주차장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대수 2개를 늘려서 2개 층을 중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는 건축선이라든지 건축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 한계선을 지켜라, 네. 건축선을 지켜라,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 건물은 건축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진 거고 중축하는 부분은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선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중축을 하는 경우가 네. 있고 지구단위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1m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수직 중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선전동 보면은 1, 2, 3, 4층 옛날 사진 보면은 그대로 대수선한 거고 네. 그리고 위에 5층 수직 중축하는 거는 건축 한계선 1m 뒤로 후퇴해서 진 거예요. 중축을 하시려고 매입을 하시는 건물은 토지 이용 계획원에 보면 건축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서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 드리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사님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여섯 네. 번째 설명해 주세요. 네, 여섯 번째는 정복사선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네. 건물주님들이 이제 중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확인해 보니까 중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중축을 하는데 아주 조금밖에 면적이 중축이 안 된다. 네. 이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계단실 같은 경우에 일조선에 걸려버리면은 계단실이 옮기면 비용이 엄청 커져버리니까 올라가다가 일조권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 또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두면 딱 좋은 자리였는데 일조권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 매입하시기 전에 중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일조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해서 간단한 검토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진행해드리니까 그렇게 검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사님 어느덧 이제 마지막 항목이 네. 남았는데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은 6층 건물인데 6층 건물로 중축을 하고 싶으시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6층 건물부터는 일반 스프링클러 대상 건물이시거든요. 일반 스프링클러는 물탱크도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소방용 펌프도 한 3대. 그래서 지하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물탱크다 보니까 하중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 하중으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옥상에 못 올리는 경우도 많으세요. 5층에서 6층을 올릴 때는 일반 스프링클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 또 지하 면적을 또 뺏기니까 6층 면적 조금 올리려다가 지하 면적 뺏겨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 한 5층 정도로 수직 중축을 하는 걸로 검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중축을 할 때 1000회를 넘기는 경우에 또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비용은 비슷해요. 네. 면적도 뺏기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5층에서 6층 갈 때는 일반 스프링클러 대상, 네. 그리고 1000회가 넘어가면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다. 그래서 중축할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그리고 면적도 좀 뺏기는 게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세입자 명도, 그리고 세입자에게 공사 협조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을 체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차 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선 또는 건축 한계선을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는 정복사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5층 건물을 중축하시거나 300평 이상의 중축을 하실 경우에 스프링쿨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물들은 꼭 신축이 답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엄청난 건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쉽게 파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 건물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를 다 알려드리니까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빵대리 송이사였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